22화 알았네와 글쎄, 언젠가 막내 이모님이 우리 친정가족 모두를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여서 집들이 겸 모였던 것 같다. 이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즐거웠다. 남편은 친정에 가면 말수가 적다. 즐겁게 말하면서 어울려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신혼 초에는 신경이 쓰였다. 심지어 신혼 때는 어머니가 나에게 내 신랑이 너랑은 말을 하니? 라고 물어보셨다. 옆에서 듣던 이모님이 자기네끼리는 말을 하니까 결혼을 했겠지 언니도 참 하며 우리 어머니에게 핀잔을 주었다. 이모부님들은 첫 조카 사위에게 말을 걸어보고자 술을 많이 권한다. 술을 먹으면 말을 할까 해서였을 것이다. 남편은 음식을 잘 먹는다. 내 친정 쪽 음식은 다 맛나다며 좋아한다. 안주가 좋아서인지 친정에 가면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술도 권하는 대로 다 받아서 먹는다. 막내 이모님이 집들이 한 이날은 우리가 결혼한 지 제법 되었다. 그래서인지 조카 사위가 익숙해진 이모님이 내 남편을 불렀다. 자네가 하는 글쎄요 라는 말은 싫다는 소리지? 안 그런가? 나는 무슨 소리인지 의아하여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이모님의 질문에 잠깐 생각하더니 그렇다고 인정했다. 남편은 내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일단 알았네 라고 답한다. 그리고 가끔 글쎄 라고 한다. 나는 남편에게 알았다는 대답을 들으면 좋아하며 살았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편과 결혼하였다. 나는 졸업 후 잠깐의 싱글라이프를 직장에 다니며 토요일에는 남편과 데이트를 하며 주일에는 교회에 다니며 지냈다. 남편과 나의 데이트 코스는 밥 먹기, 커피 마시기, 가끔 영화 보기였다. 그러다가 남편이 우리의 데이트를 위해 차를 샀고 그 차를 타고 남편과 마일산을 처음 가보았다. 말의 귀처럼 봉긋 솟아있는 돌산은 정말 예뻤다. 나는 결혼 후 종종 우리가 보았던 마일산에 대해 얘기하며 또 가보자고 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알았네 라고 대답해 주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마일산은 아직도 못 가보았다. 언젠가 그 마일산에 꼭 가보고 싶다. 아직도 마일산이 예쁜지 궁금하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나니 스키장에 가고 싶었다. 나는 당시 아직 어린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스키장에 가자고 말을 꺼냈다. 남편은 당장 내일이라도 갈 것처럼 흔쾌히 알았다고 대답해 주었다. 나는 남편의 대답을 들으면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신이 나서 그 힘으로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천으로 만든 기저귀를 손빨래하며 집안 살림도 했다. 아기를 키우느라 모든 것을 잊고 지내자니 남편과 스키장에 갈 것을 약속한 후에도 3번의 겨울이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남편이 알았다고 해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내가 항상 잘 지내왔다는 것도 깨달았다. 다이어트를 하면 먹고 싶은 것이 많아진다. 나는 자기 전에 먹고 싶은 것을 나열한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한다. 나는 뭐가 먹고 싶다. 사달라. 이번 주말에 그것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남편은 언제든지 알았네. 그러지 뭐. 라고 대답해 준다. 남편의 대답을 들으면 나는 반은 성취된 듯 우선 만족하며 지낸다. 서로 바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늘 괜찮았던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는 우리의 생활을 보아온 내 동생들은 내가 단순하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 남편이 대답하는 그 순간이 항상 진심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대답을 긍정적으로 해놓아도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이 언제 어떻게라도 늘 바뀌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일방적인 한 사람만의 계획과 노력의 결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알고 있는 입장이니 아이처럼 투정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듯 남편의 긍정적인 대답 하나로 다 누린 것 같은 착각을 하며 매우 만족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기억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남편 친구 부부가 밤에 우리 집에 방문했다. 그 부부는 다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나에게 현재 당신은 다 당신 생활에 만족하는가? 라는 내용의 질문을 했다. 나의 꿈이 무엇인지도 물었다. 나의 꿈이 거창하고 나의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 우리의 대화가 그들이 의도한 대로 이어졌을 테지만 당시에 나는 별다른 꿈이 없었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대답이 그들의 예상을 빗나갔는지 남편 친구의 부인은 나의 대답이 의외라면서 선뜻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대답하자 매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다. 만족한다고요? 라고 반문하는 말투는 내 기분을 살짝 상하게도 만들었다. 그리고는 우리 집을 쭉 둘러보았다. 그 행동은 마치 이 정도로 살면서 뭐가 그리 만족스럽다는 거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후 약 20년이 흘렀다. 그들은 당시 자기들은 약 10년 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위치에 있을 것처럼 사업 비전을 제시했지만 그 뒤 얼마 후 그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생각해도 그 당시 내 행복 지수가 높았기에 다행이다. 귀여운 내 아기들을 놔두고 돈을 벌겠다고 돌아다녔다가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못 벌 수도 있었을 것이니 말이다. 그 당시에 그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근거 없는 나의 높은 행복 지수는 모두 내 남편의 긍정적인 답변 덕이었다. 그녀가 무슨 근거로 너는 내 앞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느냐고 물어보는 듯 둘러본 우리 집 살림살이가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남편이 높은 연봉의 직장을 다니고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나는 혼자서 내 남편은 예스맨인 줄 알고 살았다. 그래서 그날 그녀의 질문에 행복하다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남편이 그동안 나에게 그것은 싫어. 그것은 아니야. 라고 대답했었다는 것을 이모 댁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이모님의 말에 의하면 충청도 사람은 아니다. 라는 말 싫다. 라는 말을 피하고 그냥 글쎄 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모님도 처음에는 글쎄 가 중간 정도 되는 대답인 줄 알고 살다가 뒤통수를 맞은 적이 많다는 것이다. 이모님은 그날 약간의 술의 힘을 빌어서 본인의 뒤통수를 친 수많은 충청인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내 남편에게 다 드러냈다. 눈을 흘기면서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다.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글쎄가 뭐야? 자네 그러면 안 돼. 알았나?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예, 예 라고 하였다. 나는 멀찍이 앉아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쌍했다. 자기가 알았다고 하면 하늘을 날 듯이 좋아하고 글쎄 라고 하면 반 이상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하는 철없는 아내와 함께 사느라 얼마나 답답했을까.